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1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과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공개문제 13번 문제의 1번 부품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1번 부품을 살펴보면 이 뷰를 정면 뷰로 해서 평면 뷰와 우측면 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뷰는 이 뷰가 정면 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뷰가 정면 뷰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바라본 이런 모양이 되겠죠. 따라서 이쪽 축을 X축으로 해주고요. 가운데에 이쪽 축을 Y축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A하고 B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알파벳 치수가 있는데요. 이 알파벳 치수로 표기된 것은 조립이 가능하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A 부분은 1번 부품에 18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안에 삽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8보다 작아야 되겠죠. 문제에서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여유를 주고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A 부분은 17.2mm를 적용하겠습니다. B 부분은 1번 부품에 10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역시 9.2mm로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산출된 재원과 기준축을 기준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파트 템플릿이 열리면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 탭에 단위를 선택하고 단위계를 MMGS로 선택을 해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들어가서 파일에 저장을 시키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13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 여기에 파트 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폴더를 어떻게 만들고 파일은 어떻게 저장을 해서 어떻게 제출하라 하고 지시를 하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행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제출해야 되는 파일 목록에는 조립품 파일하고요. 채점용 파일, STP 파일이죠.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G코드 변환 파일 해서 4개의 파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D 프로그램은 조립품 파일이 부품 파일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품 파일도 폴더 내에 같이 저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품 파일은 제출용 파일 리스트에 없다 보니까 파일 이름이 지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품 1번과 부품 2번의 파일명은 임의로 자유롭게 결정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XY 평면, 정면이죠. 스케치를 합니다. 이러한 형상을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중심 사각형을 선택하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는 18이고요. 가로폭은 26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형을 제도를 해주고 가운데에 있는 사각형을 하나 더 제도를 해줍니다. 이 사각형은 밖에 있는 외측 사각형에서 4mm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offset을 선택하고 간격은 4mm를 지시해 주고요. 이 밖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안쪽에다가 사각형을 제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반대 방향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스케치가 전부 다 완성되었으니까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갑니다. 좌우가 대칭이 되어 있고 전체 길이는 40입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길이 지수는 40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는 좌측 상단과 우측 상단에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못따기의 치수는 C2로 되어 있죠. 그래서 못따기로 가서 거리 값에 대칭으로 하고 치수 값은 2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양쪽 모서리를 모를 땁니다. 다음엔 위아래가 관통이 되어 있고 또 좌우가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역시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18mm에 32mm 사각형을 제도를 해줍니다. 제도가 끝나면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이제 돌출 컷을 선택하고요. 스케치를 지시를 해주고 등각 보기 상태에서 방향 1번에 관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세요. 이번에는 이쪽 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역시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제도하는데요. 높이는 10이고 넓이는 32가 되겠죠.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돌출 컷으로 가서 스케치를 지시해 주고요. 등각 보기 한 상태에서 역시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형상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이제 1번 부품이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요. 닫고 다시 새로 만들기에 가서 파트 템플릿을 다시 열어옵니다.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역시 XY 평면인 정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모양과 위에 있는 이러한 돌출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역시 중심 사각형을 이용해서 18mm의 높이와 26mm 폭을 가진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높이는 18mm, 넓이는 26mm가 됩니다. 네 귀퉁이에 이러한 홈이 있기 때문에 사각형을 그리는데요. 이번에는 코너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네 군데에 제도를 해주고요. 이 코너 사각형의 모서리를
전부 선택을 해주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동등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양쪽에 있는 이쪽 모서리는 동일선상이고요. 또 이쪽에도 동일선상 구속을 합니다. 다음에 요 윗부분도 동일선상 구속을 하고요. 아래 부분의 모서리도 동일선상입니다. 다음에는 이 꼭지점과 여기의 꼭지점을 병합을 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병합을 시킵니다. 이쪽도 여기에 병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모서리에 사각형 홈을 제도해 준 다음에 치수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치수는 9.2가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는 17.2가 됩니다. 여기 치수는 여기 치수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된 치수로 만들기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여기 치수와 여기 치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치수에 의해서 여기의 치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된 치수로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위쪽에 있는 이 돌출 부위를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사각형 하나를 제도를 해 주는데요. 이 사각형의 가운데 중간점은 원점의 수직 구속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은 여기 있는 모서리에 동일선상이다 구속을 주고요. 이 선분도 여기에 있는 모서리에 동일선상 구속을 줍니다. 다시 치수로 가서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전체의 높이가 28mm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번 부품의 전체 스케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요. 돌출로 갑니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의 돌출 높이는 좌우가 대칭이고 15m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에 15mm 치수를 입력해 주고요. 이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해줍니다. 다시 돌출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위에 부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사용한 스케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 폭은 5mm입니다. 5mm를 지시해주고 위에 있는 면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 이러한 모양의 모델링이 됩니다. 이제 이쪽 면에 홈이 이렇게 쭉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이 면에는 역시 가운데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각형이 5mm와 8mm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사각형을 선택하고 원점을 기준으로 5mm에 8mm짜리 사각형을 그립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고 돌출 컷으로 가서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전체 관통을 시킵니다. 자, 이제는 양쪽에 모서리마다 있는 못따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못따기에 치수 표시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 주소에 보면 C1으로 못따기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거리를 선택하고 길이값은 1mm를 입력한 다음에 이 4개의 모서리를 전부 다 선택을 해줍니다.
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못따기 처리를 합니다. 다음에는 윗부분에 못깎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렛으로 가서 부동 반경에 필렛의 길이 값은 반지름 5mm입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이렇게 못깎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는 등번호를 음각하겠습니다. 이쪽 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에 등번호를 입력합니다. 저는 여기에 그냥 01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등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문서 글꼴 사용의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을 선택해 주고 글꼴의 크기를 지정한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대략 24 정도를 지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에 나와 있는 위치를 참고로 해서 적당한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배치를 끝나면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돌출 컷을 하고요. 등각 보기 상태로 가서 블라인드 형태의 1mm만큼 깊이로 이렇게 음각을 합니다. 자, 이젠 2번 부품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닫습니다. 새로 만들기에 가서 이번에는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제일 먼저 가져올 부품은 기본이 되는 부품이죠. 그래서 1번 부품이 되겠죠. 1번 부품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는데 이 1번 부품은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업 공간에서 클릭을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요 위에 가서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점 배치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부품 삽입을 클릭해서 파트 2번을 불러옵니다. 파트 2번은 임의의 장소를 클릭해서 배치해 주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부품 배치가 끝났으면 메이트를 합니다. 파트 1번과 파트 2번의 히스토리를 풀어주고요. 제일 먼저 메이트를 해줄 부분은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센터링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우측면하고 아래에 있는 우측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가운데에 중심을 맞춰줍니다. 다음에는 여기 중심과 여기에 중심을 맞춥니다. 그래서 윗면과 윗면을 클릭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우측면을 클릭해서 여기에 배치를 해주는데 지금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형상대로 한다면은 이러한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면이 이쪽에 요 면하고 메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메이트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메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은 이러한 모양의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등각 보기 상태로 해서 비교를 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이상 없이 완성이 되었다면은 그대로 저장을 합니다. 파일 이름은 비번호로 저장을 해 주세요. 우리말로 비번호가 아니고 여러분의 비번호가 03번이면 03번, 05번이면 05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저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파일 형식을
STEP로 설정을 하는데요. STEP는 AP203이 있고 AP214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AP214를 선택해 줍니다. 옵션으로 가서 소리드 공명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이제 STL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3D 프린터용 슬라이서에 세팅을 하게 되면 이 모양 그대로 좌측, 우측 또는 앞으로, 뒤로 이런 모양이 뭐 이렇게 또는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도 자세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2번 부품을 가운데만큼 옮긴다거나 이러한 자세 배치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STL 확장자로 저장하기 전에 이 부품의 위치를 바꿔주어야 된다면 지금 위치를 정해주고 저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만약 이대로 저장을 한다면 접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이 접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운데만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트 해준 부분에서 맨 마지막에 이 메이트를 했던 이 부분에서 간격을 일정하게 떼주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이왕이면 여기에 있는 이러한 음각된 숫자 부분도 깨끗하게 나오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여기 네 군데의 이 모서리가 전부 접합이 일어나지 않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모양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만 떨어뜨려 놓으면은 접합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지죠. 그래서 떨어뜨려 주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아래에서는 요만큼 서포트가 생기겠죠. 그래서 많이 떼면 많이 뗄수록 서포트의 높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많이 만들게 되면 출력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서포트를 제거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가능하면 아래쪽만큼 이렇게 간격을 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리값을 피처 편집 들어가서 거리값을 선택해 주고요. 여기에다가 9mm 정도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이만큼 떨어지고 아래는 이만큼 떨어지죠. 뭐 좀 더 간격을 줘서 10mm만큼 떼서 이만큼 유지를 해 주어도 서포트 양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좋겠죠. 그러면 더 가깝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여기에 생성되어 있는 서포트를 제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아래 간격이 너무 좁으면 서포트를 제거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서포트를 제거할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작업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저는 위에서 10mm 정도 떼고 이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 준 상태에서 배치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배치를 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밑면이 세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배치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아래가 반듯하게 해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자세 유지를 해주기가 좋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해서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STL을 선택해 주고요. 옵션으로 가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 주세요. 여기가 센티미터로 돼 있으면은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실격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여기에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부품 1번과 부품 2번이 따로 출력이 됩니다. 역시 실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와 이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 이 부분에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 파일로 미리 보기가 되면 그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슬라이서에 세팅을 할 수 있는 STL 확장자까지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파일로 변환을 해주고 그 변환된 G코드 파일을 다시 하나 더 추가시켜서 총 4개의 파일을 폴더 안에 저장을 시켜서 부품 파일과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 G코드 파일로 변환하는 거는 따로 강좌를 이쪽에 링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공개 문제 13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